막 그 소리가 막 나거든. 막 라인 돌아가는 소리. 내가 여기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열심히 배워야겠다. 거기서 그 사람들이 병에 걸린다는 얘기는 조금 들었어요. 거기서 병에 걸린다는 얘기. 근데 조금 들었는데 그 조금 들었어도 그 얘기는 귀담아 듣지는 않았어요. 가서 해보세요. 나온다고. 모르겠어. 가만히 있으면 화가 많이 나. 내 현실 바보잖아. 말 제대로 못하고 마이크 소리 안 들려요? 네가 되기 나쁘잖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저희들의 그 노력이 현재 투정 중이구나 아프신 분들에게 좀 그 전달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몇 년 더 살지 모르겠어요. 꼭 뭔가가 조금 몸이 안 좋거나 이러면 꿈에 막 반도체를 헤매요. 하얀 가운 입고 꿈에서도 내가 여기 왜 왔을까? 근데 내가 여기 와서 그 꿈속에서도 또 아프면 어쩌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발뉴스의 안방마님 세케녀 곽혜나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에 다니다가 백혈병에 걸려 목숨을 잃은 고 황유미 씨의 실화를 다룬 영화죠. 바로 또 하나의 약속. 자, 지금 적은 상영관 속에서도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하나의 영화 지금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초인류 기업 삼성의 진실을 그리는 영화입니다. 생생한 다큐멘터리인데요. 바로 정작 그 3년의 시간에 걸쳐 제작된 탐욕의 제국이란 영화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또 마침 개봉일이 3월 6일이라고 하는데 3월 6일이 그 고 황유미 씨의 기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오늘 사실은에서는요, 이 탐욕의 제국을 연출하신 홍리경 감독님 모시고 영화에 대한 자세한 얘기,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에 감춰진 그 두 얼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우, 감독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래도 왠지 좀 다큐멘터리 하면 현장의 모습을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터프하신 어떤 좀 그런 분이 나오시지 않을까. 근데 굉장히 여성스러운 분이 나오셨어요. 아름다우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요. 네. 자, 그렇다면 바로 사실은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첫 번째 사실은 인류 기업 삼성. 삼성은 탐욕의 제국 속에 존재하는 꿈의 직장이다. 자, 그런데요, 일단 영화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보면서 사실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탐욕의 제국. 제목이 왜 탐욕의 제국입니까? 제목이 좀 거대한데요. 네. 제가 이 작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영화진흥위원회 그 제작 지원 신청을 했었어요. 네. 신청서 다 쓰고 제목을 정해야 되는데 마땅한 제목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장지글러의 탐욕의 시대라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원제가 탐욕의 수치의 제국이었고 그 수치란 단어를 듣는 순간 이 삼성을 수식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 단어를 어떻게든 제목에 쓰고 싶은데 한국어로 수치하면 뭔가 제목에 쓰기에는 부적절한 단어처럼 느껴져서 네. 원제하고 우리말 제목하고 섞다 보니까 탐욕의 제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생각하기에 제목하는 그 영화 제목이 좀 많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제목을 바꾸고 싶었는데
영화제 첫 상영을 탐욕의 제국으로 상영을 하는 바람에 네. 그냥 쭉 탐욕의 제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아, 네. 그래요? 저는 영화를 사실 솔직히 좀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제가 또 인터뷰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영화를 미리 봤거든요. 네. 봤는데 전 영화를 보고 나서 굉장히 제목이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워낙 이 삼성이라는 이 기업이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는 삼성공화국이다라는 얘기까지 네, 나오고 네, 있으니까 네, 네. 좀 아무래도 제목이 굉장히 잘 지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다행이네요. 네, 다행입니다. 자, 그런데요, 또 궁금한 점은 굉장히 또 오랜 시간 이 영화를 만드셨어요. 특별히, 내가 이걸 소재로 삼아야 되겠다. 이 영화를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뭐 계기가 있을까요? 계기가 사실은 제가 푸른 영상이라는 다큐멘터리 제작 공동체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네. 그곳이 뭐 한 20년 넘게 있는 단체인데 주로 노동, 인권, 여성, 환경 문제 같은 사회 문제를 다큐멘터리로 만드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곳에 다큐 작업을 그곳에서 하고 싶어서 들어갔고 또 작업을 해야 될 즈음에 선배 감독님께서 삼성 직업병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누군가는 작업을 해야 한다. 네.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 그 작업을 해보자. 그래서 저한테 제안을 하셨고 제가 그 제안을 받아서 작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같은데. 그때는 그러니까 뭐든 하고 싶었던 때라서 네. 네, 어떤 소재,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사회에서 삼성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다큐멘터리건 극영화이건 만드는 것이 참 쉽지 않았었는데 제가 그때 너무 많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겁이 없어서 덜컥 수락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 이게 정상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아니, 우리나라 진짜 대한민국이 네. 민주주의를 정말 지금도 잘 민주주의를 지금 우리가 수호하고 우리가 지키려고 하고 있는 나라인데 네. 이런 나라에서 이 표현의 자유를 우리가 지금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 참 네. 슬픕니다. 네, 맞아요. 네, 참. 저도 모르고 시작했어요. 삼성 얘기를. 사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삼성, 흔히들 정말 제가 그때 취업을 한창 그때 딱 어떻게 취업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네, 했었을 네. 때 그때 대학생 때도 삼성 취업했다 그러면 우리 막 다 박수 쳐주고 막 꿈의 직장에 들어갔다 네, 대단하다 막 네. 주변에서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자, 감독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 삼성이란 곳은 어떻게 꿈의 직장인 것 같으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작업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삼성이라는 직장, 일하는 곳으로서의 삼성은 악몽에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찍었던 분들이 그 생산직 노동자였고 그래서 더더욱 그럴 수도 있는데 일은 사실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 하는 단순한 행위일 수도 있지만 일 그 자체가 삶인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 삼성이라는 곳에서 일을 했던 노동자들에게는 일하는 동안의 삶은 일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누려야 할 삶들이 없었어요. 네. 욕망하고 꿈꾸고 무언가 이런 것들이 다 거세되어진 그런 삶을 살지 않았었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영화에서 증언을 하시는 피해자분들이 그 클린룸, 그러니까 그 반도체 만드는 현장인 클린룸에서는 그 온 몸을 방진복, 방진 마스크로 가리고 일을 한대요. 그게 네. 사람을 그러니까 유해 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먼지나 이런 것들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몸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욕망을 표현하고 우리의 개성을 표현하는 이런 도구인 것이고 물질인데 이것을 다 감싸버리니까 그 개인의 몸을 감싸버린 개인의 그 모든 것이 감춰지고 사라지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사라지는 이런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눈밖에 안 내놓고 일하지만 눈을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예쁜 주름이 생기는 방진모를 막 골라 쓰고 네. 아니면 눈이 예쁘게 보여야 하니까 속눈썹 연장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네. 정말 색깔이 다양한 안경테를 쓴다든지 해서 자신을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최소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을 표현할 수 네, 있었던 네, 네, 방법이었군요. 네, 네. 근데 저는 참 아까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이 방진복 자체가 우리를 어떤 위험에 대해서 우리를 좀 보호하는 네. 수단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알고 보면 네. 그 방진복은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네네네. 그런 목적이 더 우선시했던 네. 그런 거였다는 게 좀 약간 씁쓸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참 지금요 또 하나의 약속 굉장히 네. 지금 정말 악조건 속에서도 많은 분들의 응원과 지지 속에서 지금 그나마 그래도 흥행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어때요? 탐욕의 제국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안 그러면 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공통점이라면 이 거대 자본, 거대 권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라면 또 하나의 약속은 실제 인물과 사건을 극화해서 만든 영화이고 탐욕의 제국은 정말 말 그대로 다큐멘터리 있는 네. 실제 존재하는 사람들을 찍은 것이고요. 또 하나의 약속이 한 피해 노동자와 그 가족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탐욕의 제국은 다수의 피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영화예요. 그래서 네. 그 또 하나의 약속의 주인공이신 황유미 씨와 황상기 아버님 이외에 또 다른 여러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실 수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증언들을 들으실 수 있으세요. 그렇군요. 영화 이 또 하나의 약속. 이 영화에서는 그 고 황유미 씨 그리고 황상기 씨 그 이 가족 간의 끈끈한 정 그리고 이 부성애 하지만 또 그 이면에 감춰진 이 대기업의 이 횡포 여러 가지들을 느낄 수 있는 영화라면 도대체 그렇다면 이 횡포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그 위에 피해자들이 있냐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탐욕의 제국 보시는 거 제가 정말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실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사실은 삼성은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 위에 서 있다. 네, 자, 참, 제가 이 다큐멘터리 보고 참, 너무, 또 하나의 약속도 그러긴 했지만, 이제 보고 나니까 얼마나 또 먹먹하고 씁쓸하던지 참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자, 노동자분들 영화 속에 이제 몇몇 분들이 등장하세요. 네. 아마 더 많은 피해자들이 계실 텐데 담아내지 못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영화 속에 계신 노동자분들 대부분 좀 어떤 사연들을 가지고 계셨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화 속에 나오시는 분들 대부분 또 고등학교 3학년 때 취업하신 분들이세요. 네. 그래서 짧게는 뭐 1년 반, 길게는 10년 넘게까지 일하신 분들이 있고요. 영화 속에 뭐 주인공이 따로 계신 건 아니지만 영화 속에 주로 등장하시는 분들이 4분 정도 계세요. 여성 노동자들이 한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퇴사 후에 뇌종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뇌종양 제거 수술 후에 1급 장애를 얻으셔서 말씀도 자유롭게 못하시고 네. 걷지도 못하시고 시각 장애도 있으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재활치료 받고 계시고 아마 평생 치료 받으시면서 살아야 하시는 분이고요. 지금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산재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했다가 불승인되어서 그걸 이렇게 취소해달라 국가에 청하는 그 행정소송을 진행하시고 계세요. 네. 그리고 영화 속에 그 등장하시는 두 번째 분 이윤정 씨라고 네. 그분은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또 결혼하시면서 퇴사를 하셔서 두 아이의 엄마로 정말 행복한 삶을 사시다가 뇌종양에 걸리셔서
2년 가까이 투병하시다가 2012년도 5월에 돌아가셨고요.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정혜정 씨라고, 그분은 직접 피해자는 아니고요. 삼성 반도체 그 기용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엔지니어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네. 하셨는데, 남편분이 이제 백혈병에 걸리셔서 돌아가셨고, 네. 아내분이 남편의 산재 인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싸우고 계시죠. 네. 아, 참. 네. 영화 속에 정말 수많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네. 또 많은 또 피해 노동자분들이 계시겠지만 아마 좀 출연 못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자, 이런 분들께 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또 이 삼성이 이런 분들에게 또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 반도체 전자산업이 굉장히 화학 집약 산업이라서 그 일하는 현장 자체가 너무 위험한 곳이에요. 네. 그 화학물질, 뭐 방사선에 노동자들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서. 그런데 그것을 그러니까 방지를 할 수 있죠. 예방할 수는 있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 우선 네. 기업의, 삼성이라는 기업의 책임이군요. 책임이 있는 네. 것이고, 그 이후에 노동자들이 그 환경에서 일하다가 아프거나 죽으면 마땅히 그들이 일 때문에 이런 병에 걸렸고 죽었으니 마땅히, 그러니까 산재 인정을 받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저는 기업의 최소한의 기업의 역할이죠. 책임이라고 의무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오히려 그 산재 인정 신청을 근로복지국가에 했다가 불승인 당한 노동자들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데, 거기에 삼성전자가 국가 측에 서서 그러니까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도록 보조 참가를 한다든지 하는 점. 그리고 영화에도 나오는 피해자의 이야기인데요. 피해자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네. 백혈병 진단을 받았는데, 회사가 그 피해자가 쓰러져서 병원에까지 가는 동안,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회사가 이 노동자를 관리를 했던 거예요. 치료비를 대줄 테니 언론에 알리지 마라, 시민단체 만나지 마라 라고 해서 치료비를, 너무나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서 살기 위해 치료받을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렇게 돈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걸 너무 많은 피해자들께서 증언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거는 네 그런 만행을 저질렀죠. 그것들도 그거 외에도 뭐 네. 참 영화 보면 아십니다. 대체적으로. 네. 영화 보면 아십니다. 네. 아, 참 저도 그 장면 하나하나 볼 때마다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요. 참 너무 슬픕니다. 제가 사실은 이 다큐멘터리를 딱 보고 참 가슴이 짠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너무나도 밝은 장면이에요. 이 졸업식을 마음껏 즐기는, 나 이제 사회로 나가서 내 역할을 해야지라고 그 기쁨 충만, 희망이 충만한 그 표정의 10대 소녀들이 참 이렇게 웃고는 있지만 나중에는 피해자의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 참 너무 슬펐거든요. 자,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 제작하시면서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또 어떤 장면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종종 네. 받아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영화에 제가 제작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들은 인터뷰를 할 때였었던 것 같아요. 네. 인터뷰를 하면서 몰랐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그 속내를 드러내기도 하니까 그들의 아픔 이런 걸 더 가까이서 같이 호흡하는 그 순간, 인터뷰하는 순간이 가장 제 기억 속에 남아요. 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정혜정 씨 같은 경우는 남편과 굉장히 사이가 좋으셨던 분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남편과 연애하시던 시절 이야기, 그리고 살면서 이야기, 또 남편이 아파서 투병하는 과정의 이야기를 들으면 같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안에서 아직도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 그 아내로서의 마음을 표현할 때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울림이 되어서 작업을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도 있고, 또 너무나 착하게만 살았던 한혜경이라는 인물은 말이 어눌해져서 자신을 잘 표현할 수도 없는데도 삼성전자 본사 앞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정말
보이지도 않는 저 높은 빌딩 꼭대기를 바라보면서 이건희 회장을 향해 한 번만 나와달라고, 한 번만 나와서 얘기를 해달라고, 내 말을 들어달라고 애원을 하는 장면, 그 장면을 찍으면서도 이 작업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그런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들에게 공감하고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너무나 외롭게 싸움을 하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한 그런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런 순간들은 어느 것 하나 이렇게 더 인상 깊었다고 꼽을 수 없을 만큼 다 좀 귀한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참 모든 장면 하나하나가 네. 아까 말씀하신 데 다 이렇게 떠올려지더라고요. 네. 네. 자꾸 한숨만 쉬게 되네요. 네, 어떻게 된 일인지. 자, 그런데요. 참, 이 저질렀던 이 만행 외에도 이 삼성은 정말 대단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삼성이 또 영화를 찍는 동안 또 이 외압을 했다. 좀 이런 정황들이 또 포착이 됐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보니까 탐욕의 제국 제작비를 지원한 영화제, 또 이 영화제 자체의 지원금을 끊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서울국제 여성영화제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다큐멘터리 작품들을 대상으로 옥락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아서 다큐멘터리 작품들을 제작 지원을 해요. 네. 제가 거기에 신청을 했고 제가 제작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안 영화제 메인 스폰서였던 삼성전자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더 이상 영화제 스폰을 못하겠다라고 지원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탐욕의 제국이 제작 지원을 받고 그 이후로 후원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참 좀 치사해요. 근데 돈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라는 게 딱 이런 거구나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삼성전자 후원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후원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후원 금액이 5천만 원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금액의 후원을 끊은 거예요. 참. 그렇죠? 네. 참, 네. 근데 그 외에도 참 삼성이 저지른 만행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기본의 근간을 흔들려고 한다는 건 참 너무나도 좀 치사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사실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사실은 탐욕의 제국, 이 영화는 노동 현장에서 지어진 삶의 기록물이다. 자, 탐욕의 제국 이제 조금 있으면 개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관객분들 이 영화 어떻게 보셨으면 좋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삶인 거잖아요. 반도체 노동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르실 텐데 그렇죠. 네. 저는 다큐멘터리의 역할은 이런 우리가 모르는 삶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알고 같이 응원하는 것이 다큐멘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접하는 이런 전자제품들 속에 얼마나 많은 삶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삶들이 희생되었는지 한 번쯤은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네. 네, 참 이 다큐멘터리 하나로 인해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 장면 중에서도 저의 그 울분을 저의 이 분노를 정말 이 폭발하게 만든 장면 중에 하나가 또 그 우리 한혜경 씨죠? 네. 한혜경 씨가 그 어떤 무슨 공천회였는지 무슨 어떤 장면이었는데 삼성전자 국정감사 때였군요. 그때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고 이제 얘기를 하자 딴청을 피우는 모습. 아우 정말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삼성 측은 어떠한 지금 뭐 방안이라든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사실 오랫동안 피해자들이 원했던 건 책임을 질 수 있는 회사의 당사자와 만나서 회사의 담당자와 만나서 이 사안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였는데 그동안은 뭐
피해자들이 만날 수 있는 건 1인 시위를 하러 삼성전자 본관에 가면 그들을 제지하는 보안 요원들과 밖에는 대면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 사안이 이제 극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삼성전자 측에서 피해자와 피해 가족들에게 한번 대화를 하자.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네. 예, 가족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지금 교섭에 들어가셨거든요. 네. 그런데 작년 12월에 첫 교섭을 했는데 잘 안 됐군요. 네, 잘 안 됐죠. 참여 주체 문제를 따지는 걸로 첫 교섭이 파행으로 끝났는데 지금 피해자들을 도와 싸우고 있는 반올림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네. 단체가 그 교섭의 주체로 참여를 했는데 이건 피해자 당사자들과만 해결하겠다고 반올림이 빠지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서 당사자들하고 대화하면 자꾸 돈 주고 네. 입 막으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체들이 하려는 거 아닙니까? 아유, 저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갑자기 열이 아니, 정말 맞는 말씀 속 시원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네네. 아유, 아니니까 그런 거죠. 참 자꾸 이상한 말씀하시네. 네. 저도 모르게 흥분했습니다. 아, 네. 저 다시 제 역할로 돌아와서요. 지금 약간 대화가 지금은 네, 이제 아직- 중단된 상태군요. 네, 중단된 어떻게 본다면. 상태고 계속 네. 예, 진행은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앞으로 이 영화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그 사회적 공감대가 어우러져서 네, 좋은 결과가 진짜 꼭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뭐 영화에 정말 꼭 담고 싶었는데 못 담았다, 좀 안타깝다라는 장면 있었나요? 네, 사실 그 영화에 나오시진 않지만 자신의 가족의 산재 인정을 위해서 싸우시는 다른 피해자 가족도 계세요. 계신데 그분들의 이야기까지 모두 담지 못한 실제로는 더 많이 계신데 영화 속에는 몇 분이 도드라지고 그분들의 얘기만 있는 것처럼 보여질까봐 그런 점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네. 이제, 영화에 보여지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고통받고 있고 또 자기가 일하다 왜 병에 걸렸는지 또 규명하기 위해서 네. 싸우시는 분 더 많다는 거. 예, 네, 그 점을 제일 저희가 안타깝죠. 네. 아마 네. 실리진 않더라도 네, 아마 네. 많은 분들이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네. 듭니다. 자,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간단하게 뭐 좀 이 영화에 대해서 언제 개봉하니까 많이 봐주세요. 뭐 이런 홍보도 좋으시고. 네. 네. 저희가 뭐 많이 홍보해 드리겠지만 네. 요 카메라 보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영화가 3월 6일에 개봉을 해요. 하는데 독립 다큐멘터리가 개봉을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 뭐 개봉을 하기까지 여러 비용이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드는데 지금 그래서 그 비용을 텀블벅 소셜 펀딩으로 모금을 하고 있는데 어디라고요? 텀블벅에서 텀블벅이요? 저희 네. 좀 자막에 좀 넣어주세요. 예, 그럼요. 네. 저희 또 이런 거 잘합니다. 네, 그래서 좀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 닿았으면 좋겠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영화가 극장에 걸렸을 때 친구들과 가족들과 오셔서 같이 보시고 이것이 그냥 내가 모르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친구의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의 얘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영화 탐욕의 제국의 연출자시죠? 홍미경 감독님 모시고 삼성의 두 얼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참 제가 유달리 이 삼성 얘기를 하다 보면은 진행하다가 이렇게 한숨이 퍽퍽 나오게 되더라고요. 아휴, 이걸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답답한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요, 확인된 3가지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삼성은 탐욕의 제국 속 꿈의 직장이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삼성 정말 꿈의 직장이고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직장으로 알고 계셨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탐욕의 제국 속, 글쎄요, 꿈의 직장은 아니라 아까 감독님께서 좀 살짝 말씀해 주셨죠? 악몽의 직장. 많은 분들, 피해 당사자 분들께서는 그렇게 느끼고 계셨다는 점 여러분 알아주시고요. 자, 두 번째 사실은
삼성은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 위에 서 있다. 자, 삼성 저희가 뭐 계속 어떤 지금 만행을 저질렀다라는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네, 억울한 죽음 위에서 위로는 못해줄 망정 그 죽음을 오히려 더 입막음하려고 했던 것 여러분 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사실은 탐욕의 제국. 이 영화는 노동 현장에서 지어진 삶의 기록물이다.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담지 못한 많은 부분들이 있다. 피해 당사자 분들의 그 피해 사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가족들, 네. 그 주변 지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다들 고통스러워했는지 그 부분까지 못 담아서 참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탐욕의 제국 저는 미리 봤거든요. 영화 보면 아마 어떤 느낌인지 다들 그 느낌, 그 여운 그대로 받으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참 많이 씁쓸합니다. 하지만요. 답답한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러면은 이 방법이 없는 건가?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 영화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 응원하고 많이 보아주고 또 이런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그리고 가장 큰 해결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또 촬영 뒷얘기 전해주신 홍 감독님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3월 6일에 저도 봤지만 극장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